네, 안녕하세요. 포털브레이브 유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이어폰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비싼 귀중품을 가지고 나온 셈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구독자분께서 리뷰 요청을 한 제품이 있어서 제가 한번 대여를 해봤습니다. 1910C에서 취급을 한 아로마 오디오라는 브랜드의 플래그십 이어폰 주얼입니다. 이 이름부터 뭔가 귀중한 느낌이 나죠? 보석이니까요. 국내 판매가가 무려 698만원입니다. 이 예전에 저희가 여러가지 그 특수한 이어폰들, 보석이 박힌 그런 한정판 이어폰들을 가져왔을 때 1000만원이 넘는 이어폰들도 있긴 했지만 이렇게 순수 제품 중에서 500 이상, 600 거의 700에 가까운 이어폰은 저는 처음 다뤄보는 것 같습니다. 요 전에 아로마 오디오에서 가장 비싼 이어폰이 바로 무쌍이었죠. 무쌍의 현재 판매가가 598만원이고요. 예전에 저희가 리뷰를 했던 그 몇 년 전만 해도 한 500만원 초반, 400만원 후반이었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주얼보다는 100만원이 싼 가격입니다. 주얼은 해외에서는 주얼 661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뒤에 있는 숫자 661이 드라이버 구성입니다. 6개의 EST, 6개의 BA 드라이버, 그리고 1개의 DD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이어폰이고요. 3가지의 서로 다른 드라이버가 사용된 하이브리드 이어폰입니다. 이 6개의 EST는 고역을 담당하고 있고 BA 드라이버 중에 4개가 중고역, 그리고 2개가 중저역, 마지막으로 9.2mm DD가 저역의 우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즐 쪽을 보시면 보어가 4개가 보이는데요. 각각 대역의 그 담당 드라이버들이 각기 다른 도관을 통해서 노즐까지 신호를 전달해서 소리가 합쳐지는 그런 방식이고요. 임피던스는 1kHz 기준으로 22옴이고 감도는 103dB 정도로 무난한 편입니다. 유닛당 13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드라이버가 사용된 것 치고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신에 요즘에 워낙 유닛들이 좀 얇고 작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한다면 두께가 살짝 두꺼워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게 오늘 가져온 모델은 유니버셜 모델입니다. 근데 이 주얼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도 당연히 가능해서 본인의 귀에 맞게 얼마든지 핏은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유니버셜 핏 이어폰도 이 내부 귀에 닿는 부분이 적당히 잘 굴곡지게 귀에 딱 밀착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핏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외관은 블루 색상의 반투명 레진 쉘 마감에 페이스플레이트는 무쌍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반짝이들이 잔뜩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아로마, 오른쪽에는 주얼, 이렇게 각각의 텍스트들이 박혀 있고요. 하중 하단에는 에어벤트가 하나 뚫려 있는데요. 이 내부를 보면은 그 벤트 위쪽으로 DD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마 내부 이어폰 압력 조절용으로 배치된 그런 벤트일 텐데 소리적으로는 제대로 작동이 되겠죠. 당연히 될 텐데 실제 이 착용을 했을 때 귀의 압력 때문에 꽉꽉 눌렀을 때 그 드라이버가 약간 찌그러지는 소리가 나긴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음악을 들을 때 일부러 이어폰을 귀에서 꾹꾹 누르지 않는 이상은 그런 소리가 들릴 일이 없기 때문에 음악 감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케이블 단자는 2핀 탈착식이고요. 기본으로 주문을 했을 때 2.5와 4.4 밸런스 두 가지 케이블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3.5 케이블은 옵션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마 DAP로 음감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어폰을 제작했다 보니까 워낙 고가의 플래그십 제품이니까요. 굳이 DAP를 사용하는데 3.5 싱글 단자를 사용할 유저가 없다고 생각한 듯 합니다. 네, 소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얼을 처음 들었을 때 클래스의 차이가 여실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토널 밸런스와 정의감이었습니다. 이 오디오 기기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분에 장점이 있으면 그와 관계되는 다른 하나는 꼭 부족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좌우의 공간감이 좀 넓게 만들면 대신에 무대의 뎁스가 좀 떨어진다든지 타격감이나 밀도, 힘 같은 게 강조가 되어 있으면 디테일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인데요. 그런데 오늘 가져온 이 주얼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으로 친다면 현질을 엄청 한 캐릭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가격은 좀 과하게 비싸긴 해요. 과하게 비싼데 소리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과장을 약간 보태면 흠잡을 데가 없는 소리다 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만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이어폰의 소리를 평가할 때 논하는 그런 여러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다 대입을 했는데 어느 하나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지를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가진 사기캐에 가까운 그런 이어폰이었습니다. 가격이 무지막지한 만큼 소리 역시도 빠꾸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후하게 평가한 이어폰이 아마 제나이저의 i900 같습니다. i900 같은 경우에는 이어팁만 적절히 잘 매칭을 한다면 약간 저는 크게 끼웠죠. 그렇게 된다면 토널 밸런스나 음악 감상에서 어느 하나 크게 떨어지지 않는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어폰이다 라고 제가 평가한 것 같은데 이 주얼은 말 그대로
그대로 어떤 특정 기준 이런 게 아니라 음악을 듣는 재미를 정말 극대화를 시켜서 독자적인 개성을 갖춘 그런 최상급 소리를 갖춘 제품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얼의 토널 밸런스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살짝 아래쪽에 치우쳐져 있는 저역이 묵직한 성향의 이어폰입니다. 양감만 놓고 본다면 저역 성향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면 단순히 저역 성향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어폰의 성향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 같고요. 공간을 가득 채워주는 꽉 찬 저역, 요것 때문에 저역이 좀 부각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주얼의 저역은 양이 많을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무겁고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스케일을 비유를 하자면 이 서브우퍼를 단 톨보이 스피커로 음악을 듣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고요. 아래쪽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존재감이 엄청난 저역이었습니다. 단순히 저역 성향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저역에 밀리지 않는 중역과 고역이에요. 이게 그냥 묻히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또렷하게 저역을 배경으로 깐 상태에서 그 주인공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역과 고역이었습니다. 이 스케일이 큰 표현력임에도 디테일한 그런 표현들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빌리 아일리시의 앨범들을 듣고 있으면 이 앨범들 자체가 저역 비트가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양도 많고. 그런데 저역은 저역대로 잘 살려주면서도 이 보컬이나 드럴 심벌 같은 그런 소리들의 표현력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나 보컬 같은 경우에는 톤은 원래 듣던 그런 익숙한 톤이었는데 그 밀도 역시 굉장히 높게 들립니다. 전반적으로 음의 존재감이 분명한, 힘도 좋고 디테일도 좋은 이상적인 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이 밀도와 힘이 좋은데에도 이 잔향감까지도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요. 이 결과적으로 스테이징의 규모가 좀 넓게 확산되는 그런 효과까지 있었습니다. 이 소리의 디테일이 살아나려면 고역을 얼마나 잘 표현해 주는가, 요게 요런 능력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리의 그 끄듬, 섬세한 끄듬 처리라든지 소리가 퍼지면서 사그라드는 그런 여리름, 그런 표현들은 다 고역의 능력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역의 표현력이 좋으면 음들이 끊기지가 않고 공간을 타면서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사그라듭니다. 싹 그 입자감이 고운 느낌이 바로 체감이 되는데요. 이 마치 공연장에서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소리의 여운 있죠. 공간을 타고 확산되면서 그런 여운을 이어폰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공간감이라든지 뎁스의 경계, 그런 경계선이 딱히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공간이 넓다 좁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그런 표현이 거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느껴졌고요. 잔향감, 여운 표현이 굉장히 좋다, 그것 때문에 공간의 경계가 느껴지지 않아서 딱히 스테이징이 좁다라든지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얼로 오페라 앨범을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평소에 오페라를 자주 듣는 편은 아닌데 이어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골라봤고요. 그것도 라이브 앨범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올해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서 그 스코틀랜드에서 매년 열리는 축제가 있는데요. 보통 클래식, 오페라, 무용 같은 그런 전통 음악이 펼쳐지는 그런 축제입니다. 여기에서 올해 공연 중에 스트라우스가 만들었죠. 낙소스의 아리아드네라는 그 라이브 앨범이 린에서 발매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봤고요. 이 앨범을 들을 때는 얼마나 정확하게 그 정의감 표현이 잘 되는가, 그리고 무대의 그 뎁스 표현이 얼마나 잘 되는가, 그 현장감, 공연장과 관객석에 떨어져 앉았을 때 그 잔향 같은 것들을 판단하는 데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주얼은 저역이 재생되지 않는 파트에서도 중고역의 확산감만으로 무대를 가득 채우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오페라 장르의 특성상 무대 전면에는 배우들이 곳곳에서 노래를 하고요. 그 뒷면, 후면에서는 오케스트라가 쫙 연주를 하는 그런 배경음과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공연 실황인 만큼 공연장을 타고 퍼지는 그런 울림음의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얼은 또 이 어려운 걸 잘 소화를 해냈습니다. 정말 오페라 공연장에 와서 앉아서 듣는 것처럼, 물론 제가 오페라 공연장을 자주 가는 건 아니에요. 현장감을 굉장히 잘 살려줬고요. 저역만 운장한 이어폰이었다면 이런 식의 보컬과 오케스트라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지 못했겠죠. 전반적인 앨범, 곡의 소화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아서요. 오페라를 잘 모르는 제가 듣더라도 주얼로는 오페라 장르를 들었을 때 듣는 재미가 있어서 계속 찾아서 듣게 되는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들었는데 로얄 타작은 또 어떻게 들었어요? 가격도 성능도 이미 급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게 딱히 뭐라고 언급할 만한 게 없네요. 사실 어떤 곡, 어떤 장르를 들어도 듣는 재미가 충만한 제품이니까 그냥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아티스트 하나 소개하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그냥 곡 소개야? 네, 오늘은 곡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요. 깔 게 없어요.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주얼로 메리 제이 블라이지 주로 들어봤거든요. 메리 제이 블라이지 별명이 퀸 오브 힙합이잖아요. 그러니까 R&B부터 힙합, 소울, 블루스까지 소화를 못하는 장르가 없는 아티스트예요. 워낙 구사하는 장르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들을 거리도 많고, 주얼이랑 들으면 왠지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힙합 계열 곡인 패밀리 어페어나 러브 앳 퍼스트 사이트 같은
곡을 들어보시면 이게 극한의 그루브가 느껴집니다. 그 비트 위에 깔린 그 현악기 소리가 그 평소 듣던 느낌이랑 다르게 굉장히 현란하고 웅장하게 울려주고요. 그 빠르게 진행되는 베이스는 묵직하게 힘있게 잘 울려주는데 그 클럽 스피커를 귀에다 때려박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어폰 소리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소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클럽 스피커는 약간 디테일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죠? 너무 막 벙벙대잖아. 선명한 클럽 스피커. 어. 조금 산뜻한 R&B 계열 곡들은 그 메리 제이 블라이지 그 특유의 중저음 목소리하고 그루브 있는 반주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춰져서 들리거든요. 그 평소보다 훨씬 깊이 있는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All That Can I Say 같은 곡이나 뭐 BAP 같은 곡들 들어보시면 살짝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있는 걸 같이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해상력이 굉장히 좋게 들렸습니다. 단점이 어때요? 단점 뭐예요? 가격이죠? 그쵸. 그 소리 수준만큼 이 가격이 자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들어보고 지갑을 꺼내다가도 금방 망설여지는 가격, 이게 유일한 단점이죠. 소리만 놓고 보자면 이런 소리들도 들려주는데 누가 마다할까 싶어요. 뭐 혹시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너무 밀도 있고 꽉 찬 게 부담스럽다 뭐 하시는 분들은 뭐 안 맞으실 수도 있는데 뭐 웬만큼 음감 해보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드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런 소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왜 넓은 공소에 그 무대가 만약에 공간이 넓은데 중앙이나 곳쯤에다 요만한 그런 작은 시스템 무대를 세워놓고 그 소리의 확산감 자체를 즐기는 거야. 좀 가볍고 좀 섬세하면서 그 흐리는 듯한 소리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랑은 완전 반대인 거지 얘는. 근데 리뷰를 준비하면서 뭐 소리가 너무 괜찮아서 그래도 단점 하나쯤은 꼽아야겠다, 단점을 찾으려고 열심히 애를 써봤는데 사실상 제 기준에서는 가격 빼고는 꼽을 게 거의 없었습니다. 토널 밸런스, 정의감 밸런스 모두 다 제 마음에 들어서 이걸 어떻게 까야 되나 좀 고민이 됐었고요. 뭐 소리의 표현력까지도 뭐 모자람이 전혀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이어폰이었습니다. 뭐 이걸 그렇다고 해서 워낙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가격대의 이어폰이잖아요. 마니아들 중에서도 정말 여기에 많은 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어폰이니까 이걸 뭐 구매하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저도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대신에 청음기가 110C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가서 꼭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래서 헤드파이가 재밌구나, 이어폰 듣는 재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할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뭐 이렇게 제품 리뷰 뭐 해달라고 요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도 뭐 감사의 말씀 전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좋은 걸 쓸 수가 있다. 뭐 비싸고 나쁜 거는 있지만 싸고 좋은 건 없다, 이런 말 하잖아. 근데 비싼 것 중에서도 가격에 맞게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700만 원대 가격에 맞게 좋은 소리를 뽑아낸다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은 소리겠냐. 그러니까 이어폰에서 들려줄 수 있는 최상의 정의감과 뎁스와 그러면서도 딸리지 않는 좌우 규모와 밀도와 확산감과 디테일과 그런 것들을 다 갖췄다. 나 같으면은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럴라나? 굳이 막 보석을 박아서 비싸게 파는 이어폰보다는 이렇게 진짜 제대로 소리에 몰빵을 해서 비싸게 파는 게 나중에 재평가 혹은 뭐 평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뭐 보석은 가격이 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장식용이라든 소장용이라는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아예 카테고리가 다르긴 한데, 얘는 나 같으면은 다시 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커스텀 맞춰가지고 한 10년 정도 쓰면 오히려 이게 더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 사실 무쌍 같은 경우에도 나온 지 한 2-3년 됐잖아. 2-3년 됐는데 그거 지금 들어도 그거 이상 되는 이어폰 찾기가 힘들거든? 이어폰에 낼 수 있는 소리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확 막 신기술이 발전이 되지가 않는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말 그대로 그거지, 종결한다고 하잖아. 이어폰 하나 사놓고 종결하고 나중에는 그 돈 가지고 다른 거 살 만약에 돈이 생기면은 DAP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케이블즈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즐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 그렇다고 해도 나는 못 산다. 700만 원은 여기엔 못 쓰겠다. 와이프가 나를 죽일 것이다. 뭐 이런 거.